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춘추 전국시대 때 전하라의 명신 인상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상녀는 전하라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으며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해진 인상녀 행적의 대부분은 사기 81권 연파 인상녀 일전에 작은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상녀는 본래 전하의 환자랑 목현의 사인이었습니다. 목현이 죄를 지어 조해문왕의 노염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목현은 처벌을 피해 연나라로 도망가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사인이었던 인상녀가 목현을 말리며 연나라로 도망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목현은 전에 연왕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왕이 내 손을 잡고 친구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가면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상녀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나는 약속인데 비해 전나라는 강국이었습니다. 연왕이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한 것은 당신이 강국인 전나라의 왕에게 청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의를 잃고 노년까지 산 당신이 연나라에 가보았자 연나라 왕은 숨겨주기는커녕 당신을 잡아 돌려보낼 것입니다. 목현은 그 말이 정연한 것에 놀라서 인상녀는 뒤이어서 차라리 스스로 고통을 받고 흉터를 짊어진 채 죄를 취하면 운 좋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상녀의 말을 따랐던 목현, 과연 해문왕 전하라 해문왕이 신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해문왕 전하라부터 10여 이런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서양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 화실백과 자고의 성 15기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전하라 해문왕은 연파를 별한 대신들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진나라 주전에 속아서 성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지 않자니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올까 걱정되었습니다. 이때에 환자는 목현이 인상녀가 자신을 도와줬던 일을 말하며 그를 사제로 보낼 것을 권하였습니다. 전나라 해문왕은 곧 인상녀를 불러 의논을 하였습니다. 인상녀를 진나라로 강화하고 전나라는 야갑니다.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나라가 성을 가지고 백옥을 얻으려는데 전나라가 주지 않으면 잘못은 전나라에 있습니다. 전나라가 백옥을 줬는데 진나라가 전나라에 성을 주지 않으면 잘못은 진나라에 있습니다. 두 계책을 비교해보면 잘못을 책임을 지니시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나라 해문왕이 누구를 사자를 보내면 좋겠소? 물었습니다. 인상녀는 왕께서 사람이 없으면 신이 백옥을 가지고 사시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진나라 성을 15개 성을 주면은 전하로 들어오면 백옥을 진나라에 두고 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이 백옥을 가지고 전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신이 되기를 자청하였다고 합니다. 백옥을 가지고 진나라에 사시러 간 인상녀는 장대에 높이 앉은 서양왕과 만나 화실백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인상녀는 백옥을 받자 미인과 군신들에게만 보이며 자랑하기만 하는 서양왕을 것을 보고 진나라가 성을 넘겨줄 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상녀는 실은 그 벽에 하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인상녀는 다시 백옥을 받아들더니 기둥에 기대어 선 채로 크게 노하였습니다. 전하라 왕께서는 대국 위험을 들어가여 공경을 다하고자 5일 동안 모욕을 하고 대기를 하고 신에게 국서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진나라 왕께서는 신을 대하시는 예절이 거만하고 백옥을 받자 미인에게 보이며 신을 희롱하였습니다. 신이 보건대 성읍으로 보상할 뜻이 없으므로 백옥을 전나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만일 대왕께서 신을 협박하신다면 지금 저는 머리를 백옥과 함께 기둥에 부딪혀 부수고 말겠습니다.
서양은 서양을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벽옥이 깨질까 겁이 난 진나라 서양왕은 지도를 가지고 와서 약속한 15성을 내줄 거 얘기하였습니다. 인상리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서양왕에게 전하라 왕이 그랬던 것처럼 5일 동안 무역 제기를 하며 자신을 구빈 예로서 대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광성진에 묻게 된 인상리는 종자를 시켜 벽을 가지고 몰래 전하라 보내버렸습니다. 5일 뒤에 무역제기를 마친 서양왕이 약속된 인상리를 구빈 예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상리는 진나라는 목공 이래 20여 명의 군주들 모두가 약속을 분명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진왕께서는 성을 내주실 뜻이 없는 듯하여 이미 벽옥을 전하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15성을 넘겨주신다면 전하라에서는 즉시 벽옥을 보낼 것입니다. 신이 디왕을 속인 죄는 죽어가 마땅합니다. 끊는 물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서양왕과 진나라 신하들은 서로 바라보다가 신하들은 인상리를 죽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양은 지금 인상리를 죽인 일 벽옥을 얻지 못할 뿐더러 전나라와의 관계만 나빠질 뿐이다 라며 인상리를 잘 대접해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인상리가 돌아오자 전나라 해문왕은 제후들 사이에서도 전나라의 체면을 상하지 않게 하였다. 그는 상대부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진나라는 전나라에게 10억의 서양을 주지 않았고 전나라 또한 진나라의 벽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상리가 큰 집없이 벽을 돌려받아 돌아온 인라에서 완백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인상리가 서양왕에게 화를 내며 머리카락을 건드고 씌웠던 당시 일화에서 노발청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기원전 279년 진나라 서양왕은 전하라 해문왕에게 민지에서 오름 얻자고 요구하였습니다. 해문왕은 겁이 나서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인상리가 장군 연파와 함께 왕께서 가지 않으시면 전하라가 야하고 겁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해문왕은 민지로 가서 서양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상리가 왕을 따라가서 서행하였습니다. 연파가 국경까지 해문왕을 전송하고는 30일 내에 해문왕이 돌아오지 못하면 태자를 왕으로 옮김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해문왕은 따랐다고 합니다. 민지에서 열린 잔치에서 진나라 서양왕이 전하라 해문왕에게 저왕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으니 건문구를 연주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의사가 진왕께서 저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전하라 왕에게 건문구를 연주하도록 명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상리가 앞으로 나와서 전하라 왕께서는 진나라 왕께 진나라의 음악에 저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진왕께 분부를 드려 함께 지를 것을 자청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진나라 서양왕이 화를 내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상리가 나와서 분부를 바치며 연주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인상리는 대왕과 저 사이는 불과 5걸음입니다. 인상리가 목의 피로 대왕을 적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서양왕을 협박하였습니다. 서양왕이 좌우에서 인상리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인상리가 눈을 불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두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서양왕이 마지막에 분부를 드리자 인상리는 전하라의 의사를 불러 진왕이 전하라 왕을 위하여 분부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 진나라의 신하들이 전하라 해문왕에게 진왕의 장손을 비는 뜻에서 15성을 우리와 함께 바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인상리 또한 그들에게 저항의 장소를 비는 뜻에서 진나라 함량을 바치시오라며 응수했다고 합니다. 서양은 결국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전나라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전나라 측에서도 병사를 배치하여 진나라에 대비하였기에 진나라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연파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자신보다 말만 잘하는 인상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인상을 만나면 반드시 욕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상리는 연파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인상리 사인들은 연파의 같은 반열에 있는 인상리가
연파를 들어서 피해 다닌다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상녀는 진나라 왕도 겁내지 않는 내가 연파를 겁내겠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강한 진나라가 감히 전나라에 대해 군대를 움직이지 못한 까닭은 오직 우리 내 연파 장군과 내가 인상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호랑이 2마리가 서로 싸우면 모두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나라의 급한 일이 먼저이고 사살한 원하는 나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연파는 이 말을 듣고는 우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등에 진 채 인상녀의 집문에 이르러 사죄하며 이 비천한 자가 장군께서 이토록 넓으신 줄 몰랐습니다 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되어 목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서 굳은 우정을 의미하는 문경지근한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또한 연파가 옷을 벗고 가시나무를 등에 졌다는 고사에서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부형청렬한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기원전 271년 인상녀가 전나라를 정벌하여 평급에 도달하였습니다. 기원전 260년 정평대지에 일어나 진나라 장군 왕을이 전나라를 공개해 왔습니다. 이에 저 효성왕은 연파로 하여금 진나라를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진나라가 몇 차례 전나라 군대를 격파했으나 연파는 보루를 단단히 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싸움을 걸었으나 연파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측에서는 첩자를 풀어서 진나라가 가장 걱정한 것은 오로지 마마군 조사의 아들 조갈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전나라 효성왕은 그 말을 믿고는 조갈을 연파 대신에 장수로 삼으러 가였습니다. 당시 병이 깊은 인상녀가 효성왕에게 간언을 하였습니다. 왕께서 맹성만으로 조갈을 쓰라고 하시는데 이는 검은고에 발을 붙이고 검은고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갈은 그저 그 부친이 전한 책만 읽었을 뿐 임기응변을 모릅니다 라고 간언했습니다. 전나라 효성왕은 인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갈이 연파를 대신하여 창평에서 전나라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조갈은 적의 도발에 넘어가 무시한 병력으로 진군을 한꺼번에 지켰다며 전군을 거느리고 성을 나갔습니다. 총대장이 조갈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 왕을 대신 진군총대장이 된 명장 백기에게 호방을 노출을 당하면서 조갈을 산산이 무너져 조갈 자신도 죽고 전나라 45만 명의 병사들이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장평대전입니다. 장평대전에서 전나라 40명 이상의 백기 장군이 땅에 산채로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선 장평대전입니다. 이로 인해 전나라의 국세는 크게 기울었고 30년이 지난 후에 진시황제의 침공으로 전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상의 행적은 이유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미 깊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봐 오르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명천마 한 명이 나라를 구하고 어리석은 조갈이 대군을 이끌고 패하여 전나라가 결국은 국세가 기울어져 진시황제 때 전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인상녀란 그 명천모가 어떻게 전나라를 지켜나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